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고, 또 오는 25일은 위증교사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송원재TV의 많은 분들이, 회원이나 구독자, 이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 중에 제가 밝혀드려야 될 또 중요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보도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느냐? 위증교사 아니어도 또 법정 구속이 가능하냐? 이 법정 구속을 할 경우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물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합니다. 이걸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 송원재TV 좀 더 자주 좀 방송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비롯해서 민주당도 이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 법적 대응에 당이 나서겠다, 이제는. 당에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당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000억 가까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빌딩과 이 돈 부분을 정당이 깨지고 깨지지 않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당이 갖고 있는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깨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이 사법 처리되더라도 당장 반 이재명 후보들이 당장 움직일 공간은 크지도 않고, 또 당장 움직일 이 힘이 있는 김동연을 비롯해서 그 힘도 좀 아직은 약합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배신자로 찍히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단체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초청, 김동연도 초청하고 저 독일에 가 있는 김경수도 초청해서 강연을 열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민주당이 지금 오늘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서 이재명의 변호사든지 이렇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재산, 이 1,000억 원에 가까운 국고지원금입니다. 이 돈을 장악하겠다. 이 돈을 이재명이 쥐고 내놓지 않겠다. 이 뜻을 비친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34억 원 토해내는 부분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재명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당비를 썼을 겁니다. 인력은 마찬가지고요. 이 돈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맞서서 정말 민심을 챙기겠다. 지금부터는 이 민생 챙기기, 물론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민생 챙기기를 해서 이 기회에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더 민생을 챙기겠다, 앞으로 정말 이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한 것은 반길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제 송원재TV 방송을 좀 많이 해달라, 고맙습니다. 일단 방송을 가능하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이 다른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합니다. 많이 기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많은 기사를 그게 큰 언론사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팩트 체크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제가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큰 방송사, 큰 신문사라고 하더라도 이 오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꼼꼼히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워딩은, 큰 언론사의 워딩은 그대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사실관계 중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방송을 뭐 다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 방송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팩트 체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꼭 취재만이 아니어도 만나야 되는 이런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방송을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이 뭐 저는 방송의 시간이나 방송의 길이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에 맞지 않느냐. 필요할 때는 뭐 밤중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뭐 1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이게 유튜브의 강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방송에,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해서 지금은 펜앤마이크 월요일 아침, 또 멸콩TV 수요일 저녁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이게 조금 바뀔 때도 있습니다. 급해져 가지고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바뀔 때도 있고 한 번 더 출연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출연도 자제하고 있고 이 취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보다 좀 방송하는 이 횟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정 구속과 434억 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구속,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이 국회 회기 중에는 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가 아닌 때는 구금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가결이 되어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체포를 했다 하더라도 회기가 다시 열려서 이 석방해 달라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또 석방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검찰에서, 행정부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릴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국회 회기 중에는 구속하지 못하도록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구속을 하더라도 이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거나 아니면 체포를 해놓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체포를 먼저 해놓고 이 국회에 석방 요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전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삼은 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그때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 사유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꼭 구속시켜야 되는 사유, 이재명의 비리를 거의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다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리가 있다라고 봐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위증교사는 법정 구속할 경우에 결정을 내리면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다. 국회가 열리고 있더라도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고,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석방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미 한번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전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례를 보면 이게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또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한번 했을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법정 구속을 할 경우에는
이 국회, 같은 국회 내에서는 21대 국회, 22대 국회, 지난 9월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국회가 지난 총선에서 바뀌었습니다. 총선에서 국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같은 21대 국회 내에서는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 6개월이나 7개월 뒤에 다시 구속영장을 심사할 경우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번 6개월 전에 있었다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국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영속성을 갖는다. 그 결정에 대해서. 한번 결정이 됐으니까 총선이 있어서 국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체포동의안 표결이 더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다. 같은 국회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2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표결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위정교사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리면 재판부가 이 바로 구속을 시킬 수가 있다. 위정교사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이게 물론 그 비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반인은 대부분 구속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자치단체장도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위정교사는 사법방해거든요. 사법방해를 하는 사람은 피의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원칙이죠. 이 대부분 일반인은 법정 구속입니다. 구속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법정 구속을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재판 물론 남아 있고요. 대북 송금 재판이 있습니다. 저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대북 송금 재판 저거는 이재명이 무기징역형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정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정교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면 이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진우 의원이 잘 정리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여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434억 원 민주당이 토해내야 합니다. 확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2002년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광노현 지난번에 그 서울교육감 출마했을 때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광노현도 지금 선거법을 위반해서 토해내야 하는데 35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돈 없다 돈 빼돌리고 지금 5억 원만 내고 30억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한 70명이 좀 넘게 이게 지금 수백억 원입니다. 체납을 하고 있다. 지금 50% 가까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지금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돈을 숨기고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434억 원은 토해내야 합니다.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이면. 이 민주당이 이걸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뭐 또 장난질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법안도 계속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돈을 잘 안 내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가 돈 안 내고 있고 이 큰 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돈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는 광노현 경우처럼 조금 내고 이렇게 버티는 이런 경우입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강력하게 환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자. 강력하게 환수하는 법을 계속 만들자라고 해서 법률안은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주로 정치인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극적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빼돌릴 겁니다. 민주당도 돈을 빼돌릴 겁니다. 돈 빼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 돈을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지금 당비로 주겠다 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압류를 한번 신청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본 재판에 비해서 가압류가 뭐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이게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 민주당이 돈을 빼돌려도 당이 쪼개지고 어떻게 해도 이 민주당의 재산을 이 승계하는 정당에 계속 돈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적처럼 이 돈은 아무리 써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빼돌려도 뭐 요즘은 이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1년에 뭐 500억, 1,000억 가까이, 선거가 있을 때는 굉장히 1,000억 가까이 돈을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압류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고 지원을 해야 될 돈, 이 돈을 434억 원으로 이 돌려막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못 받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에서 지금까지처럼 이 돈을 안 내고 돈을 숨기고 뭐 이럴 경우에 이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이 돈을 환수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법적으로 이 돈을 숨기는, 빼돌리는 교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전에 가처분하는 방식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이 버티고 버티더라도 이 민주당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 돈 부분. 문제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돈 434억 원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정치적인 공격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가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도 효과적이고, 이 민주당의 지금 재산 흐름의 이 추적, 이재명이 저 재산을 가지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돈을 자신의 이 방탄에 썼을 것이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 부분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재명의 위증교사 법정 구속시킬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또 법정 구속시켜도 국회에서 사후에 이 석방 요구안도 할 수가 없다. 법정 구속으로 가야 한다. 일반인도 법정 구속입니다. 이재명을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법정 구속, 민주당 434억 원 토해내는 이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434억 원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